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녀 문다혜 씨 소식입니다. 자, 문다혜 씨가 제주도 주택에 이어서 영등포구에도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 지금 불법 숙박업소로 사용했다는 그런 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이 집이 없어서 청와대에서 살았다, 이런 의혹 때문에 상당히 비판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장한 이 가정을 이룬 자녀가 청와대에서 거주했다는 사실 때문에 논란이 일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자신의 주거지 외에도 이 제주도의 주택, 또 오피스텔에서도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위법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전 경찰청 관계자가 문다혜 씨 음주운전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 택시 기사, 이미 용산경찰서가 불러서 소환조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를 내게 되면 문다혜 씨가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게 언젠데 아직도 피의자인 문다혜 씨를 소환도 못하고 지금 신변안전운운, 심지어 국정감사장에서는 다른 장소에서 문다혜 씨를 조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결국 경찰청은 장소 변경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답변을 확인하기도 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문다혜 씨 의혹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별장이라고 알려진 제주도 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데 이어서 이번에는 서울 영등포구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 지금 일이 어디까지 번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다혜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딸 다혜 씨와 서로 교차하면서 소유했던 자동차 2대가 있습니다. 이게 압류만 11번을 당했다. 아무튼 전직 대통령 가족의 처신치고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불법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법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 자금 출처 문제도 지금 언론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사저널의 방금 전 특종입니다. 문다혜 씨가 제주도 주택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 오피스텔을 추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다혜 씨는 이들 두 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모두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해왔다고 시사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제공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법 의혹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시사저널이 취재한 결과 문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문다혜 씨가 4개월 전인 2021년 2월 매각한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방송에서 초역세권 오피스텔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지난해 9월 준공됐습니다. 문 씨는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제공해왔다고 시사저널은 보도했습니다. 1박 투숙료는 10만원 내지 15만원. 문제는 오피스텔을 숙박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위법이라는 점입니다. 자, 공유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두 법령의 허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주거용을 표방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한옥체험업이나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업도 있는데 도심의 오피스텔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시사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숙박업소로 영업신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문다혜 씨의 오피스텔은 영등포구에 등록된 전체 숙박업소 222개소와 도시민박업소 35개소 중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시사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이 실사 후 미신고 숙박업소로 사용된다는 점이 확인되면 업장 폐쇄 후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사저널의 보도가 맞다면 이제라도 영등포구청은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현재 에어비앤비에는 오피스텔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이 숙소의 성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공간은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문다희 씨가 소유한 오피스텔 호실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계약 분양가는 약 6억 7,620만 원. 그런데 이 수협은행이 건조당권을 설정한 상태, 건조당권 설정인과 소유권 이전일이 같은 걸로 미뤄봐 분양에 따른 잔금을 수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시사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돈의 출처는 어딜까요? 이런 의심들이 듭니다. 지금 문다혜 씨에게 김정숙 여사가 뭐 5천만 원을 어떻게 보냈다. 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서를 낸 출판사가 뭐 2억 원을 어떻게 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문다혜 씨는 이 공유 뭐 숙박업소 이게 만약에 법에 저촉된다면 이 역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자, 지금 문다희 씨는 서울 오피스텔, 제주 주택, 이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는 대출금을 빼고도 6억, 7억 상당의 돈을 투자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시사저널은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무튼 지금 이 문다희 씨의 의혹, 만약 정말 불법이 있다면 이건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깨끗하게 국민 앞에 소명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한편 지금 경찰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문다혜 씨의 소환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들도 공개적으로 소환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비공개로 소환하더라도 지키고 있던 기자들에게 카메라에 포착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경찰은 국민들 앞에 부끄럼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